주택담보대출금리, 전세대출금리 연말 8%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뉴스에 나오는데 실제로는 8%가 아니라 9%까지 갈 수 있음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초만 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10% 오른다라는 거죠. 에이 설마 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른다라는 걸요. 대출금리가 연말 되면 8%, 8%가 아니라 9%까지 가고 또 내년이 되면 또 10%, 또 거기다가 가상금리가 붙으면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이미 PF 대출이 거절되고 있다. 롯데건설이 지금 현재 이틀 만에 7천억을 조달하는 그런 사항들을 보면서 아 부동산 관련해서 매우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비투해가지고 주식을 투자한다. 매우 어려운 얘기죠. 갭 투기한다. 뭐 부동산에 뭐 돈을 벌겠다. 이렇게 뛰어드는 이들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음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감당 못할 금리가 지금 폭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대충격입니다. 대충격. 이러한 충격들을 어떻게 아마 지금 정부는 보고 있는 걸까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국민들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감당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뭐 지내라 이러는 거죠. 금리 인상이 앞으로 다가올 후폭풍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에 즉 빚진 자들의 지옥이 이제 앞으로 벌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다 걸려들었습니다. 뭐 요즘에 빚 없이 어떻게 사냐? 빚도 자산이야. 뭐 다들 그렇게 산다. 이런 말로 다 떠넘겼습니다. 이제 앞으로 큰일 난 거죠. 누가 그렇게 쉽게 빚을 내라고 어디겠습니까? 뭐 금융사와 온갖 기득권들이 다 거짓거리를 했죠. 뭐 이제 앞으로 힘든 거죠. 기득권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표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출 총량제 뭐 이제 거품이 서서히 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가 오르고 PF 대출이 거절되고 뭐 이래저래 상황들이 안 좋아지고 집값도 내려가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충격을 이제 실제로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많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뭐 2022년 연초부터 됐잖아요. 뭐 연말에 뭐 한 2022년 3월만 해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한 1.25에서 한 1.5%까지 갈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꽤 충격적이었던 거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2022년 연말 12월쯤에 4.75까지 갈 거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달에 또 금리를 올린대죠. 내년에 0.5% 올려가지고 한 5.25% 정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 이제 11월 달에도 0.5% 올려서 3.5% 만들겠죠. 내년 1월 달이 되면요. 내년 1월 달에 0.5% 또 올려야 될 겁니다. 4.0 될 겁니다. 내년 1월 달에. 그렇게 되더라도 2월 달이 되면 한국은 4.0, 미국은 5.25. 뭐 가격이 더 벌어지는 거죠. 뭐 계속해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릴 텐데 그냥 마냥 한국은행이 그냥 어물쩡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겁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부동산 투기 과연 괜찮을까? 문제가 되죠. 이자만 내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997년 IMF 때 이자가 18%였습니다. 그때 대출 낸 사람들은 이자 갚느라고 죽을 줄 알았을 겁니다. 뭐 한때는 30%까지 취소될 때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뭐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불안과 우려는 더 심해질 거죠. 앞으로 고물가의 고환율이 더 심해집니다.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큰 경제 시욕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죠. 부자 감세, 월급쟁이 세금 폭등, 뭐 시장 원리대로 이러면서 가해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아마 돌아가는 거죠. 가계부채 급등, 물가 상승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죠. 지금 현재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의 금리상 여파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은 작년에 올린 금리 인상의 결과고요. 올해의 여파는 또 내년에 또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내년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호들갑 떨어서는 안 되죠. 상황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내는 시중금리의 여파는
지난 9월달 금리 인상의 결과입니다. 또 10월 12일날 인상했던 분은 또 다음 달 되면 또 영향을 미치고요. 11월 달에 또 금리 인상하면 12월에 미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물가가 경제부총리가 10월달 이번 달이 정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죠. 물가는 대략 더 올랐죠. 심각한 위기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죠. 금세 왔다가 금세 가는 게 아니죠. 올해, 내년, 내후년, 그 다음 년도 계속 아마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부동산 위기는 아마 과거보다 훨씬 더 깊고 또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무 거품들이 커졌기 때문이죠. 원달러 환율도 지금 1440원 이러고 있고요. 심리적인 충격이 엄청납니다. 나중에 이러다가 원달러 환율도 1500원, 2000원 될 수 있습니다.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보다 원화 하락이 적어서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개소리입니다. 경제위기 공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정부가 나서서 시장 불안을 조성할 필요가 없어서 나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아예 경제적인 충격에 위기가 터져나오고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나 몰라라는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관료들이라는 거죠.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경제 충격이 점점 더 다가오는데 그들은 그냥 일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고 다니고 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그냥 계속 거지랄이 하는 거죠. 앞으로 삶이 점점 더 안 좋아진다. 더 충격이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금리가 인상하는데 주식과 부동산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시중금리 상승으로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대체로 빚을 내서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했는데 이제 부담스러워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이제 앞으로 온갖 얘기들이 많아질 겁니다. 사람들의 삶이 더 궁지로 몰리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충격들이 있을 때 극소수의 부자들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돈을 모읍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극소수의 부자들은 이미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고 돈을 모아놨다라는 겁니다. 그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자신들이 좀 더 자산을 불리는 기회로 사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10월 21일 기준으로 하나은행 주담대 상품 봤더니 5.8에서 7.1이랍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5.9에서 7.0이랍니다. 뭐 이게 7% 금리를 올린 거는 뭐 이제 9월 코픽스가 3.4가 됐기 때문입니다. 뭐 10월달 코픽스는 더 오르겠죠. 뭐 이제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자 부담이 점점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현금이 목숨 줄이고 우리의 삶 전체의 힘을 알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